네, 올해도 어김없이 각 회사에서 신차들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네시스 등 SUV 차량들이 줄지어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나오는 신차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구매 시에 어떤 점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실적이나 판매고를 확 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신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어떤 신차가 나올지를 많이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 사별로 신차 경쟁이 일단 펼쳐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좀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일단 바로 어제였었죠. 현재 네.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이제 GV80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곧 이제 G80, 저것도 완전 변경 네. 모델이거든요. 세단형 세단형에서는 모델이고요. 예. 완전 변경 모델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이외에 이제 아반떼 세단형에서 또 산타페 준준형, 그다음에 i30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가 있고요. 소렌토 나오는군요. 삼성은 이제 XM3, 저게 이제 CUV라고 해서 작은 소형 뭐 SUV, 크로스오버라고 크로스오버, 하죠. 크로스오버 나오게 되고 예. 조에라고 해서 어쨌든 르노 삼성이 좀 야심차게 내는 전기차 버전입니다. 저게 있고 한국 GM은 이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해서 역시 최근에 불고 있는 이 SUV에 네. 만든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상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상반기고요. 하반기로 가면 하반기도 좀 기다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저기 보시면 먼저 기아차 라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스포티지 카니발의 완전 변경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아마 저걸 기아차는 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네시스는 GV80의 후속 모델인 네. 이제 70가 나오게 되고 이제 G70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싼과 코나가 나오게 되는데 예. 이제 투싼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국내도 국내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투싼 풀체인지 모델을 세게 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 뭐 코나, 투싼, 산타페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까지 이어지는 팰리세이드까지.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서 이제 GV80 이렇게 예. 해서 SUV 라인을 완전히 구축한다 글로벌리 그게 또 현대차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GV80 이제 어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평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일단 디젤 엔진만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전 계약 뭐 어제만 해서 한 14,000대 이상이 지금 뭐 계약됐다라는 이제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은 현대차의 뭐 마지막 그 회심의 역작이다. 아. 즉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현대차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뭐 기술력, 브랜드 가치 모든 거의 총 집합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아마 뭐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네. 일단은 6,580만 원, 한 6,600만 원대에서 엔트리 모델 들어가게 되고요. 예. 풀옵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9,000이 넘더라고요. 8,000, 9,000대까지가 네. 나오게 되는. 근데 지금 이 GV80의 경쟁차가 뭐냐? BMW를 따지면 X5가 되고요. X5. 벤츠의 GLE 라인이고 뭐 볼보 하면 C90, C9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들 보면 한 1억 원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차가 좀 나가는 거의 편이네요. 좀 거의 많이 붙어 있죠. 풀옵션을 하면 비싸네요. 비슷하지만 네네. 이제 하여간 뭐 보면은 이제 많이 가격도 이제 따라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과 함께 나오게 될 텐데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최첨단 장비 부분들,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앞서 있다는 아까 이야기가 뭐 나오고 현대차 있습니다. 기술을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카페이도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들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 반응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과연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엔 또 렉서스 라인이 있고 네. 이게 기존에 미국에서 많이 팔았던 뭐 산타페라든가 뭐 투싼과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프리미엄 영역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뭐 석 달 이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앞서 신차 소개를 해주실 때 왜 네. 한국 GM에서 이제 그 트레일블레이저라는 SUV 차량을 내놓을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 뭐 세단도 세단이지만 SUV의 인기는 좀 계속 지속되는 그렇죠. 느낌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만의 현상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SUV 뭐 돌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형 SUV부터 대형 SUV, 그러니까요. 뭐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CUV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신차에서 상반기 나오면 이제 GM 같은 경우에 한국 GM은 이제 트레이블 블레이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세계적인 브랜드들도 SUV에서 많이 붙습니다. 이게 거의 SUV에서 승자가 전체 시장을 먹게 판도를 되는 좌우하는군요. 판도를 좌우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뭐 특징이 왜 이렇게 SUV 하냐? 람보르기니라는 차 있잖아요. 예. 네. 그게 2017년에 이제 시장의 논란 속에서 결국 SUV를 만들었었거든요. 포르쉐는 이미
안 하다가 이제 까이엔이라는 걸 2000년대 초반에 만들고 그랬었죠. 결국 지금 팔리는 거의 상당 부분이 또 SUV고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아마 SUV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벤츠도 이제 신차를 15종을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네. 그동안 수입차에서 1위 왕자는 벤츠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국내에서 5년 연속 지금 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과 재작년의 판매량 증가치를 보면은 거의 10%가 넘게 판매되고 아, 있고 그래요? 어제였었나요? 그 외신을 보면은 아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벤츠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만큼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는 벤츠의 인기가 높고 작년 판매가 2만 4천 대니까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여파에 힘입어서 올해도 이제 15종 완전 뭐 신모델, 뭐 부분 체인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벤츠가 가장 좀 미는 것은 EQ 버전. 네. 그러니까 아, 벤츠의 전기차 전기차죠.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군데 가셔도 이 EQ 버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눈에 띌 것 같은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내연기관 휘발유 선점 이어서 이제 전기차에서도 과연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벤츠가 이제 개소세 인하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개소세 그 인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러기도 한데 개별 소비세가 일단 끝났습니다. 작년 그렇죠. 말로. 예. 근데 이제 신차 중에서는 작년 말에 통관을 끝내고 들어온 아. 차들이 있고요. 이게 약간 시차가 시차가 나오면 보니까.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도 나온 통관을 된 그쵸. 차들이 있잖아요. 같은 버전, 같은 모델인데 그러면은 통관이 작년에 된 데들은 개소세 인하고 똑같은 모델인데요. 올해 초는 안 되잖아요. 차별처럼 그래서 보일 차별이 수도 되니까 있겠군요. 벤츠가 그 부담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벤츠코리아가 그래서 1월 말까지는 다 같이 개소세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는 일종의 마케팅이고요. 그렇네요. 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앞서도 말했지만 특히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네, 자신 있다는 최근 거죠. 들어서 네. 많이 좀 벤츠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예. 아마 이렇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 신차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신차 언제쯤 사야지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예약을 미리 많이 그러니까요. 아까 뭐 걸어놓으시거든요. 14,000대도 예약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참 뭐 신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신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기 뭐 목적에 맞아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 뭐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건 개인차가 큽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정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옵션 부분은 안전에 대한 옵션은 다 하자 꼼꼼히 차라리 챙기자. 꼼꼼히 이제 하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는 이제 월초보다 월말, 연초보다 연말에 저건 왜 그러냐? 네. 월초보다 월말은 현재 이제 카 딜러들, 자동차 딜러들은 매달 이 이제 집계하죠. 마감을 예. 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월초에는 막 자신감 있게 버티다가도 월말에 좀 실적이 목표치만 외워야 밀리면 되니까. 그냥 자기의 그 이익을 토해내면서라도 이제 할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초보다 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좀 고유의 특성이기도 한데 우리는 연식을 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델이 몇 년, 그대로라고 이런 하더라도 걸. 부분 변경도 안 돼도 해가 더 빠른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실은 기존의 것, 그 해 것들이 빠르게 할인을 좀 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 해 연식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좋겠다라는 것이고 좀 맨 마지막 저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롭게 나온 차 나는 가격과 상관없이 먼저 갖고 싶어. 그렇죠. 약간 얼리 어댑터처럼. 얼리 어댑터가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차는 아무것도 할인 혜택을 안 붙여요. 그렇죠. 왜냐면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새 차가 나왔는데 자신감인데 나오자마자 할인을 해버리면, 깎아준다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면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리고 하면은 아마 이제 프로모션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신차를 구입할 때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또 그 이전의 차를 또 중고차로 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중고차의 또 뭐 기본적인 상황을 좀 예. 말씀드리면은 역시 성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고 이력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사고 이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카 히스토리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차대 번호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조회하면 나오죠. 그 동안에 뭘 고쳤고 뭐 판금은 뭘 했고 뭐 범퍼는 뭐 바꿨고 이게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우리 속이거나 그런 굉장히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게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이 이게 굉장히 그렇죠. 주의해야 고질병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를 싸게 내놓고 찾아가면 딜러가 그 모델은 그렇죠. 없고 없다고. 예, 다른 걸 다른 거 소개해 소개하는데 주더라고요. 네. 그때 딱 끊어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자칫하다가는 맞죠. 말려들거든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나왔을 때는 당연히 끊는 자체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고차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매매 계약서를 안 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차를 사고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 있을 때 그냥 네네. 구두로 아예 그냥 300에 해주세요, 네. 뭐 500에 해주세요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라도 꼭 매매 계약서를 쓰시는 증거 것이 남겨야 되니까요. 향후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올해 쏟아지는 신차와 그리고 또 중고차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